안녕하십니까. 판다스대형의 홍계아입니다. 수혜일치 파트 이제 수능어법 완성. 자, 3단어법 지금 수혜일치 파트가 지금 01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목차가 뭐냐면 수능의 기출 출제 포인트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 37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어법성이고 이것들이 문장에서 구현되고 문장의 속에서 이 어법성을 점검해서 문장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일단 그 첫 번째가 수혜일치야. 되게 쉽거든, 수혜일치는. 근데 왜 이게 수능에서 또는 각종 영어 시험에서 수혜일치 문제를 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낼까? 그 이유가 있어. 이 수혜일치 문제는 문법 문제, 여러분들이 수혜일치의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것은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야. 뭔 소리냐면 이게 수의 개념이라는 것과 먼저 일치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할게. 수의 일치라는 것은 일단 수는 단수 복수고 일치는 뭔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두 개. 하나를 가지고 일치시킬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두 개의 요소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주어하고 동사야. 일치시키는 거죠. 여기 영어에서 수라는 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치라는 건 두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가 주어와 동사의 두 개의 요소의 일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거든. 대명사. 이것도 수의 일치. 이 두 가지 요소가 명사와 대명사야. 명사가 단수면 대명사도 단수형을 써야 되고, 명사가 복수면 대명사도 복수형을 써야 되는 게 수의 일치 두 번째 요소야.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지. 예를 들어서 than이나 as나 유사 비교라고 그래서 from, deeper가 나와서 deeper from이죠. 같다 다르다도 비교급과 같은 비교의 개념이니까 유사 비교라고 그래요. 비교급과 유사하다 해서 유사 비교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등 비교, 동등 비교, 유사 비교급에 이런 뒤에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이 비교 대상은 앞에 비교 대상과 일치해야 돼. 앞에도 비교 대상이 나와. 비교 대상.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비교 대상. 대상이 나온다고. 됐어? 비교 대상은 같아야 돼. 다른 이질적인 것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수현이하고 요즘에 참 핫하잖아요. 김수현이하고 비교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될 수는 있지. 그치? 같은 남자니까.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말해서 김수현이랑 나오면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솔직히. 그치? 그래서 비교 대상 같아야 됩니다.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수혜일치.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이 같은데 비교 대상이 단수면 여기도 단수, 여기 복수면 복수의 개념인데 아주 간단한 거야. 단수는 한 개고 복수는 한 개 이상이 복수야. 그 개념은 되게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수혜일치의 개념인데 왜 각종 시험에서 이걸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하냐면 이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첫 번째 봐봐. 주어 동사의 일치인데 그래서 he, has냐, have냐 이따니까 나올까? 이건 중딩들이나 나오는 거죠. 주어가 딱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건 누가 몰라요. 주어하고 동사가 이거다 딱 모으면 이것과 이거 일치시켜버리는 건 그냥 쉽죠. he가 단수니까 뭐 has를 쓰는 거고 복수면 have를 써야 되니까 has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수혜일치에서 주어 동사의 수혜일치는 주어하고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수혜일치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문법의 문제가 아니지. 문장 구조하고 해석이나 독해의 문제지. 주어를 꽁꽁 숨겨놓은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으려면 구문 독해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 두 번째요. 명사 대명사. 명사는 한 문장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나오게 돼 있어. 명사들이 많단 말이지. 또는 그 안에 문장 안에 있는 명사도 될 수 있지만 그 문장 앞에 있는 명사도 이 대명사가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문맥이나 맥락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찾으려면 당연히 독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 정독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독해력이. 됐어요?
아니 명사가 단수면은 is를 쓰고 명사가 복수면 tham을 쓰고 이건 누가 모르겠어. 이건 쉽단 말이지. 하지만 대명사가 가리키는 reference word 명사를 찾으려면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독해 문제라고 보면 돼. 비교 대상도 마찬가지야.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려면 맥락과 문맥이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법의 문제가 아니고 독해의 문제다. 그죠? 그렇게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고 수혜일치는 그런 측면에서 자,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지. 알겠나? 자, 그러면 일단은 수혜일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1단계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그럼 10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에 1단계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1단계 이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기초 문법 개념은 세 가지야. 하나는 단수 동사하고 복수 동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소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세 번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즉 주어를 찾았으면 이제 주어가 명사니까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난이도는 이 두 가지에 있어요. 난이도는 수혜일치 문제, 주어 동사의 수혜일치 문제의 난이도는 두 가지 포인트에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어를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수혜일치를 낸단 말이지. 문장이 복잡하다는 소리는 주어를 숨겨놓는다는 소리야. 응? 주어를 숨겨놓는다는 소리야. 동사를 숨겨놓는다는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숨겨놓으면서 동사를 먼저 주어 앞으로 빼놓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게 주어고. 받거나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 이렇게 받거나. 이런 어떤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구문독해 비기닝 1에서 비기닝 볼륨 1에서 이거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주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게 뭐냐면 다 수식어거든요. 수식어고. 수식.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 꾸며주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형용사와 부사라고 그랬잖아. 형용사, 부사. 그래서 제가 독해에서도 형용사, 부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지 주어, 동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했잖아요. 그죠? 형용사, 단어, 구절, 부사, 단어, 구절, 이게 정확하게 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어, 동사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또 난이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 즉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면, 주어는 품사가 뭐지? 그렇지, 명사잖아, 명사. 이 명사의 수는 아주 복잡하다고. 그치? 기본적으로 명사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건 복수형이라고 그래. 그치? 명사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형이라고 그래. 그죠? 그렇지만 명사에 s가 붙어도 복수형일 수도 있고, 명사에 s가 안 붙어도 명사에 말이 막 꼬인다. 꼬여요. 명사에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인 것도 있고, 명사에 s가 안 붙어도 복수형인 것도 있고, 명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명사하고 명사 구조는 여기에다가 일치시키고 여기 어부 뒤에를 이걸 주어로 봐야 될 때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함이 명사의 수에는 정리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수능 수준에서는 문법이 명사의 수를 깊게 들어가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그닥 출제를 안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하지만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표현들을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주어인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판단하는 요소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 이제 선이 나와. 그 선이 제가 제시하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선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명사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들은 수능에 나왔던 또는 평가원이 제시했던 그런 어떤 명사의 수의 수준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일단은 단수동사하고 복수동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것은 되게 쉬운 거고,
위에가 단수고 아래가 복수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면 일반 동사는 여기서 love가 나왔잖아요. love. 이게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비동사하고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가 일반 동사거든. 그런데 명사가 지금 주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주어다. 주어. 이게 동사야. 명사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게 복수니까 동사는 그냥 이대로 씁니다. 명사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동사에다 s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다라는 조건이 돼야지 s를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첨가시키면 이게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 과거 시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의 일치하고는. 그래서 3인칭이며 단수인 경우다. 동사가 현재일 경우는 동사에다 s를 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의 일치에서는 주어가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됐어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s가 붙어있을 때는 s를 안 붙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사에 s가 붙었는데 이걸 복수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은 명사의 주어야.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죠. 둘 중에 둘 다 s가 붙을 수는 절대 없다. 여기 s 붙어있으면 여기 s 안 붙여주고 여기 s 안 붙어있으면 여기 s 붙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크로스로. 이것만 좀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주어 문장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번을 보시면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형용사, 부사, 단어, 구절에 해당되는 수식 어구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가 꽁꽁 숨어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사구가 문두로 나왔을 때 부사 당구절이 문두로 나왔을 때 이게 일형식에서 자동사 완전 자동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완자야 완전 자동사 일형식. 이럴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밖에 있는 도치문이니까 주어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 됐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치문. 주어 동사가 밖에 있는 도치문. 이거 좀 조심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 지금 좀 이따가 문제 속에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문법 개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자 주어인 명사의 수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지. 먼저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1번에 3-1번이야. 3-1번. 이게 주어로 나왔을 때야. 이게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지. 우리가 넘버라는 이 단어는 영문법에서 어떤 어법성을 가지고 있냐면 넘버라는 이 개념은 이 단어는 항상 뒤에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명사의 복수형이 이렇게 와. 됐나? 명사의 복수형이 항상 뒤에 딸려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number, 그 다음에 group, majority, 그 다음에 one of 이 표현들이거든. group of, majority of, one of 이런 것들은요. one of도 뭐뭐 중에서 하나 이거 있잖아. 항상 of 뒤에는 복수형이 나와야 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넘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variety of 이것도 항상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 됐어? 복수형이.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수능과 평가원에서는 그룹과 머저리티는 한 번도 안 보였고 지금까지 역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 두 가지는 보였어요. 두 가지. one of와 the number라고 one of. 이건 보였어. 그래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건 해석에도 달라요. 우리가 number와 one of. number라는 것은 이것은 더가 붙으면 이게 더라는 정관사는요. 뭔가 특정 명사 앞에 붙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여기가 더 넘버가 붙었다는 것은 이 넘버의 의미가 꽂혀 있다는 거고 강조의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지? 이게 특정 명사 앞에 붙는 거니까. 그래서 명사하고 명사에서 더가 붙으면 보통 뒤에서 앞으로 해서 이 명사를 포인트를 줘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명사들의 수입니다. 명사들의 수. 됐나? 그러면
뒤에가 복수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뒤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꽂힌단 말이지. 명사들의 수가 되니까. 특정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 때문에. 그래서 넘버는 단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해요. 됐나요? 그런데 number of는 어라는 것은 자 어떤 이런 느낌이 어떤 수의 명사들 여 뒤에 꽂힙니다. 이 넘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 명사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number of를 수거 처리를 해버리죠. 우리 학생들은 many라고 해버리죠. many. 그죠? 근데 many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수의 명사들 이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꽂히니까 이건 뭐죠? 복수 취급을 합니다. 됐어요? 복수 취급을 해. variety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양성이란 뜻인데 여기 지금 만약에 variety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 더 variety of 명사 하면은 자, 이 명사들의 다양성 이렇게 돼요. 다양성. 해석이 달라. 다양성. 그 다음에 variety of 명사의 복수형이 이건 무조건 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다양한 명사들 이렇게 돼요. 명사들. 이게 당연히 복수형이 되겠죠. 당연히 명사들의 다양성이니까 이건 단수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석도 다를 뿐더러 중요한 어떤 포인트, 이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틀려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one of 명사는 여기 항상 복수형이지만 one of 이렇게 나왔잖아. 이 명사들 중에서 하나에서 이 one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서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평가원에는 제시를 하고 여기까지 이 두 개까지는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두 번째로 명사, of 명사의 구조가 또 나온 거지. 이 명사가 뭐 넘버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사, of 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동사의 수는 이 주어를 뭘로 봐야 되면 이 명사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거에다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야. 그치? 그치? 근데 원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대부분이 명사하고 명사는 여기에다 수를 일치시키면 되니까. 그죠? 이걸 전명구 처리를 해서, 그지? 전명구 처리해서 이 명사는 앞에 전치사 of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고 이 명사를 주어로 봐서 수에 일치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여기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켜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항상 영어는 뭐가 있다고? 그렇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일치시키는 게 예외야. 이게 예외. 그렇죠? 그래서 이 예외만 정리를 좀 해두면 되는데 이것도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죠. 이것은. 여기에다 일치시키는 건 뭐냐면 앞에 명사가 비율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 비율 of 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비율 of 명사로 나왔을 때는 이 명사가 전체고 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전체의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율 of 명사일 경우에 of 뒤의 명사에다 일치시킨다. 그럼 우리가 비율이라는 영어식 표현은 간단하게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수로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80% 하면은 80% 하면은 이게 비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80%는 뭐죠? 이걸 퍼센테이지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분수. 그죠? 그 다음에 분수는 뭐 4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2분의 1은 뭐 half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4분의 1은 quarter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다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100%면 뭐죠? all입니다. all of 명사하면 이 명사에 대해 일치시켜요. 이건 비율이 100%죠. 전부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치의 개념이고 비율이 수치의 개념이 아니고 개괄적인 개념, 양의 개념, 어떤 부분의 개념일 때는 이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most of, 그죠? 또는 뭐 some of 이것도 비율이죠. 전체 중에서 대부분 또는 약간 some이 들어가면 당연히 any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rest of 나머지 이런 것들 나머지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a lot of야. 그지? 이것은 평가원에 출제된 9월 평가원에 출제하면 됐던 건데 a lot of가 우리가 생각해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 lot of는요 뒤에 명사가 단수 복수 다 나올 수 있어요. a lot of는 이 명사가 이런 거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단수 취급을 해요. 양의 개념이죠. 양의 개념. 그래서 얼라럽은 수의 개념과 양의 개념이 같이 나오는데 수의 개념일 때는 명사에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복수가 되겠죠. 양의 개념일 때는 단복수 개념 자체가 없고 단수 취급이니까 s가 안 붙고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얼라러브는 뒤에 명사가 s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라러브 말고 또 plenty of도 있죠. plenty of 명사 여기도 여기다가 수를 일치시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이것도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 좀 확대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l이 하나 첨가시켜놓으세요. all이 박스 밑에다 10페이지 지금 3번에 2번에 박스 밑에다가 적어서 all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해석이 두 가지 돼요. 이 all이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래서 all이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또는 all이 모든 일 또는 모든 것들, 사물을 나타낼 수 있어. 해석이 두 가지로 되잖아. 그래서 all이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거 복수 취급을 해요.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all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단복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냐 사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문제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4번을 한번 봐봐. 4번. 이 4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인데 이것은 주어가 명사가 아니고 명사구나 명사절일 경우야. 그래서 명사구 당연히 to are, to 플러스 동사 원형 루트,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동명사, 그죠?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철자 좀 이상하네.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이렇게. 됐어? 동명사나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명사고. 명사절.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다. 명사절은 대절이 있고, 그죠? 대절은 더 팩트 대수로 바꿔서도 표현하고, 동격절로 표현하고. 맞나? 그 다음에 WH는 의문사가 접속사에서 what이나 when이나 where 이런 것도 whether 이런 것들도 주어가 될 의주동에서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명사절로서. 이런 것들이 주어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가주어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배웠을 거예요. 가주어 이수로 대체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이런 것들을 왜 가주어를 이수로 받았을까? 대시나 대의가 아니고 당연히 단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수로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을 하고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단수 취급이다. 명사고 명사절은. 응?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5번에서 등이 접속사의 관용적 표현이 주로 나올 경우에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지. 쉽게 말해서 not only A but also는 생략하고 B 이게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가 형성이 됐어. 그지? 형성이 됐어. 그러면 A뿐만 아니고 B잖아. A뿐만 아니고 B가 주어로 나오면 A와 B가 지금 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동사와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킵니다. 그죠? A뿐만 아니고 B는 여기에 는이 붙잖아. 동사와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이걸 영문장 구조에서 근자일치법이라고 그래. 근자일치법. 동사와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킨다는 게. B as well as A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거든. A뿐만 아니고 B란 뜻이야. 동사한다. 이게 근자가 아닙니다. 그죠? A뿐만 아니고 B는 여기에 는이 붙어서 이게 주어고 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일치시킨 동사를. 알겠죠? 교재를 보시면
both A and B죠. A, B 둘 다가 주어로 나오면 이건 항상 복수야. A, B 둘 다니까 복수 취급을 하고. Either A or B는 A 또는 B.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양자 부정인데 자, either나 neither가 주어로 나올 때는 B에다 일치시켜요. 그죠? 근자에다가. Between A and B는 between은 전치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는 A and B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죠? 주어가 아니야. 수식어구니까 가로로 묶어야 될 파트야. Not A but B, A가 아니고 B 역시 B에다 일치시키는 거고 B not A, B A가 아니고 이걸 또 B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and B, A and B, A가 명사고 and B, 그렇죠? A and B, A와 B가 서로 다른 명사면 복수. A와 B가 같은 한 하를 나타내면 단수. 뭔 소리냐면 a teacher and a mother. 복수예요. 선생님과 엄마. 그죠? 근데 a teacher and 어가 없이 그냥 mother 썼다고 봐봐. 그지? 그러면 이것은 어가 하나 붙었으니까 다른 명사라고 그래도 이거 같은 사람을 나타내. 선생님이자 어머니.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나타내고 이럴 때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명사라 그러는데 보통 명사, 보통 명칭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는 단수면 어를 붙여줘야 돼요. 그죠?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복수면은 s를 써줘야 되고 그죠? 뭔가 수식을 받으면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 teacher and 어가 없이 그냥 mother만 썼다라는 소리는 이게 한 사람이니까 이걸 전체로 봐서 단수 취급을 했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도 틀리죠? 선생님 한 분, 어머님 한 분. 선생님이자 어머니 틀려지는 거죠. 관사의 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넘어설 필요는 없어. 이거에 한 3배의 양의 수가 있거든. 명사의 수가 이 방금 정리했던 양보다 한 서너 배가 더 많은 명사의 복잡한 수가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가 평가원과 수능 기출에 해당되는 그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돼. 개념 확인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장 볼게요. 명사, 어부 명사가 나왔네. 어부를 중심으로 명사가 2개가 나왔어. 이거 명사, some people 명사 자리에. 전명구니까 이것은 수식어구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대시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거 딸린 식구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용사절. 그죠? 이것도 형용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해주되, 그죠? 해석은 해주되 주어 동사를 판단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명사하고 명사니까 이건 특징이 없잖아요. 어부 앞에 있는 이 명사에다 수를 일치시키는 거죠. sensitivity가 주어로 보고 sensitivity를 그러면 당연히 is를 써야죠. 이렇게. 됐습니까?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의 sensitivity 민감성은 뭐에 대한 민감성이냐면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이냐면 뒤에 수식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해를 합리했죠. 전혀 해가 없는 물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sensitivity는 주어고요. is called 불리워진다 allergy라고. 이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자,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예요. 그래서 allergy라고 불리워진다. 됐죠? 2번을 볼게요. The number of children 주어네요. 아, 그런데 이 주어 자리값에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number라는 특수성을 가진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더가 붙었으니까 이게 특정 명사가 되고 넘어가 이렇게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수는 이게 주어로 봐야 됩니다. 단수 취급이죠. attending school은 당연히 명사 뒤에 ing는 형용사니까 수식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해석은 해주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또는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당연히 number 꽂혔고 단수니까 has를 선택해야 되겠죠. has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있으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2배 이상이 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3번. A medical center reports that a large portion of their appearance show입니다. 자, medical center는요.
자, 이것은 스킵할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해석해 보시고 4번을 볼게요. 4번 별표 쳐놓으시고 자, 어와 더로 이렇게 수의 일치를 변형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사의 밑줄을 꼬놓고 동사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주어를 찾는 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동사의 밑줄을 안 꺼놓고 주어의 밑줄 꺼놓고 동사를 찾아서 주어의 명사를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생각을 좀 바꿔서 역발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냐 더냐를 물어보니까 이게 넘버라는 특수한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주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뭘 찾아야 되겠어? 동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 밑줄이 들어가 있는 게 기출인데 내가 바꿔놨어. 이 동사를 주어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문제인데 interested가 이걸 수식하네. 그러면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foreigner, 외국 사람들의 더가 붙었냐 더가 붙었냐. has가 결정을 하는 거야. has가. 그지? 동사가 뭐를 쓴 거야? 단수를 쓴 거냐 단수.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더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맞나요?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의 수는 그죠? 그래서 더를 선택해야 된다고. has increased 증가되어져 왔다. 극적으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동사를 찾고 역으로 주어의 수를 결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됐나? 그 다음에 5번은 수식 구조죠. 긴 수식어 권한. people who. 자, 명사 뒤에 who가 나오면 형용사 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주어가 아니죠. 그죠? 수식어구니까 해석은 하되 없다고 판단. 주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친숙하지 못한 뭐에 컴퓨터화된 달력에 친숙하지 못한 여기까지네요. 사람들은 주어고 people이 주어니까 단수 has를 써야죠. 죄송합니다. people이 주어니까 복수고 사람들 have를 써야죠. 이렇게. 맞죠? 만약에 people에 더가 붙으면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이나 민족이 돼요. 단수 취급해야 돼요. 됐습니까? people에 s가 붙었어. 그러면 국민들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people 자체로는 사람들이고 항상 복수야. 근데 the people이나 a people이 붙으면 단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 국민. peoples에 s가 붙으면 이게 국민들 복수 취급. 오케이? As make phone calls over several car trips to find out the books they need. 이렇게 나옵니다. 몇 통의 전화를 해야만 하고, 그죠? 그리고 make several car trips, 자동차로 몇 번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To find out the books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 6번. 자, at 전치사 나왔네요. 더 명사 부사구죠. next stage에 in 전치사 the food cycle 명사야. 이것도 부사구네요. 먹이 사이클에서 다음 단계. 주어가 안 보이네요. 근데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아하, 이건 뭐죠? 도치문이죠. 이건 볼륨 1 구문독해편에서 도치문 많이 다뤄봤잖아. 도치는 어떨 때 해야 되고 필수 도치하고 선택 도치.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도치가 있고 반드시 바꿔야 되는 도치가 있고. 됐죠? 이 도치는 필수든 선택이든 독해에서는 중요하고 어법에서는 필수 도치는 어법성이니까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is, are the animals.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animal에 s가 붙었기 때문에 food cycle이 주어가 아니야. 이건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부사고요. 이 동사의 주어는 뒤에 있어요. 바뀐 거죠. 도치문입니다. 그래서 R을 선택해야죠. 됐죠? 그래서 다음 단계 먹이 사이클에서 있다.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냐면 plant eater죠.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다. 됐습니까? 동물들이. 자, 7번. 하지만 a lot of bears, a lot of beer 밑줄 딱 끊으시고 자, 많은 맥주야. 많다고 해서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것은 수가 많은 게 아니고 양이 많다는 소리야. 셀 수 없는 명사, 맥주는 셀 수 없는 명사. s가 안 붙었잖아요. 복수형, 단수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a lot of가 붙으면 많은 양의 맥주 이렇게 되고 이건 단수 취급이에요. 알겠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가 나오면 복수 취급이지만 그래서 뒤에다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has를 써야 돼요. 많은 맥주가 has gone down.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리고 now, 이제 he's very fat. 그는 very fat하다. 맥주를 많이 마셔서 비만해진 거. All of the students told by the professor Robert. 있어요. 이것도 해보시고요. all of가 나왔죠? 여기다 일치시키면 돼요. 비율 of 명사니까 이렇게 수식하고요. s 붙었죠? 아입니다. 됐습니까? every가 붙으면은요. 뒤에 뭐가 어떤 새끼가 나오든 every가 붙으면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죠? 뒤에 boy and girl, 소년 소녀. 복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every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래서 has를 선택하는 거고. every 말고도 each도 마찬가지예요. each도 주어로 나오면 단수 취급이에요. every와 each는. 자, 10번은 했죠? 근자일치법. 그녀도 나도 I. 여기가 B니까 동사에 이거 수는 아니지만 비동사를 뭘 써야 되냐? 1인칭일 때는 M을 쓰는 거죠. 3인칭일 때는 R을 쓰는 거고요. R도 안 되죠. is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M을 써야 됩니다. 이거 바꿔놓으세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아이들. 오타자입니다. 됐죠? 이 정도? 자, 실전 문제. 자, 가장 따끈따끈한 실전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 문제입니다. 가장 핫한 문제죠. 최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요. 앞에서는 개념 확인 문제고 실전 문제에서는 또박또박 문장 구조 다 해석하면서 그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독해를 하면서 문법을 적용시킬 겁니다. 오늘날 The Words of Innovation 주어죠. 자, 혁신의 세계는 i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동사네요. 명사하고 명사니까 여기에다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is를 쓴 겁니다. 자, 모든 거 다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혁신의 세상은 is far different. far는 부사고 정도, 훨씬 이런 느낌. 훨씬 다르다. 그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from 이하와. 자, what it was a century ago죠. 1세기 전에 was 뒤에는요. different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 전에 달랐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르다는 뜻입니다. The days of the solitary inventors. 주어죠. 고독한 발명가의 세계는 더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특정 명사라고 생각해서 고독한 solitary inventor 발명가의 시절은 working on his one 형용사 수식 구조죠. 이렇게 그 자신의 on his one은 혼자죠. 혼자 working 하고 있는 연구를 하는 고독한 발명가의 시절은 이게 주어로 나오죠. s가 붙었네요. 여기서 r을 쓴 거예요. 악어는 사라져버렸다. To oversimplify죠. to 부정사가 이렇게 컴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사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또는 뭐뭐 한다면. oversimplify니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자면 베이직 아이디어들은 기본적인 생각들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혁신의 생각이죠. 문맥으로 봤을 때 혁신의 생각은 bubble out of university and laboratory입니다. bubble out of은 밖으로죠. 밖으로 즉 대학과 실험실 밖으로 bubble out 보글보글해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university와 laboratory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 고독의 시제 이게 아니고 to a group of research죠. 일단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이 끝났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대가 끝나고 실험실과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한다는 소리예요. 자, 거기에 이제 in which가 처음 나왔네. in which. 자, 그러면 in which라는 것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게 이제 관계부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게 관계사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할 텐데 which하고 in which는요. 이것은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불완전한 절의 관계대명사고 완전한 절의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어떤 형용사절이고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절이다.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고 관계부사도 완전한 절이다. 그래서 which하고 in which하고 where 구분할 때 완전 불완전 이걸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완전 불완전을 따지기 곤란한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동사가
이게 아리까리한 거지. 이게 자동사인지 차동사인지,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동사인지 목적어 없어도 되는 동사인지가 헷갈린 경우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으로 접근을 하려면 대부분 다 맞는데, 간혹 가다가 1형식, 2형식 문장 구조가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자동사, 완전 자동사인지 불완전 자동사인지 또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이 다 안 갈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in which 다음에 이거 일단 완전 불완전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이건 쉬우니까. research가 주어다, work가 자동사야, 일하다, together는 함께, 이게 부사잖아. 이 1형식이네. 1형식. work는 쉬운 동사잖아. 목적어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인데, 함께 그룹 어브죠. 아까 그룹이라는 명사도 특징이 뭐였나? 뒤에 항상 복수형이 나오는, 항상 복수형이 나오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룹 오브 리서처가 워크한다. 이거 복수 취급을 했네요. 함께 일을 하는 실험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식하죠? 이렇게 수식. 워크라는 동사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동사 뒤에가 지금 부사가 나와도 완전한 절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접근을 해도 돼.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것이 선행사고 이게 명사죠. 이걸 대신하는 게 대명사야. 이게 which는 접속사의 기능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이다. 명사의 기능. 그러니까 laboratory를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어봐. 이게 명사고 이게 대명사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in 다음에 laboratory잖아요. 그러면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되죠. 에서. 됐습니까? 그 실험실에서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 집단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laboratory를 in which에다가 laboratory를 집어넣으면 그 실험실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돼요. 부사구. 어색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전치사인이 장소를 나타내는 그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함께 일한다라고 해서 장소가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사로 표현해야 되고 명사 앞에 전치사인 인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관계사 파트에서 내가 자세히 해줄게요. 그 다음에 both major break sorrows, 즉 다시 말해서 both가 나오면 and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major break sorrow라는 것은 획기적인, break sorrow라는 것은 돌파구라는 뜻이 있고, 즉 깨서 뚫는다는 거예요. break 깨서 sorrow는 뚫어나가는 거, 돌파구. 그 다음에 획기적 발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획기적 발견, 뭐와 같은 understanding the generic structure of life와 같은, 전명구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석은 하되, 자, 유전자 구조, 생명의 유전자 구조의 이해와 같은 주요한 어떤 획기적 발견, both A and B니까. 그리고 smaller ones입니다. 더 작은 발견. 그럼 ones가 가리키는 건 뭐죠? break sorrow, S가 붙었네요. ones예요? 맞는 거죠. 이것은 수혜일치, 이것도 수혜일치 해당이 돼요. 부정대명사 원이니까. 원이라는 것은요, 동일 문장 또는 암 문장에 동일 명사의 단수형을 받습니다. 단수형. 그죠? 원은. once는 동일 명사의 동일 문장에, 같은 문장, 한 문장에, 자, 동일 명사의 복수형을 받고요. some은 다른 문장에 동일 명사의 복수형을 받을 때는 some으로 대체를 하죠. 그죠? 세 가지. 대명사, 부정대명사. 너 동물원에서 사자 봤어? 사자? 라이언? 그러면 나 봤어. 문장이 바뀌었어요. 나 봤어. 한 마리 봤어 할 때는 I saw one 쓰고요. 나 사자 여러 마리 봤어. 사자들 봤어. 하면 I saw some을 써요. 복수형일 때는. 문장이 바뀔 때는. 됐습니까? 동일 문장에서는요. 단수면은 one, 복수면은 once로 바꿔. 그대로. 문장이 바뀌면 once를 쓰지 않고 some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이렇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once 맞는 거죠. 동일 문장에서 major break sorrow S가 붙었잖아요. 복수형. 더 작은 획기적 발견.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는 진보와 같은 뭐에서 진보 수학이나 기초과학에서 분야에서의 발전과 같은 더 작은 어떤 breakthroughs s가 붙어서 복수형입니다. 맞는 거죠.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자, intellectual property has played a little role in the promoting basic science입니다. 지적 재산권이죠. property는 재산권은 played a little이니까 부정이죠. 거의 역할을 못해요. 기초과학을 promote는 뭐예요? 증진시키는데, 올리는데.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동명사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 을이나 있으니까 능동형. 틀린 게 없죠. 기초과학을 promoting 하는데 역할을 거의 못한다. Academia believes in 이렇게 나왔죠. Academia는 학문이 아니고 학계란 뜻이지. 학계? 학계나 학계. 자, believe in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believe 제가 대수인들의 수능어법 이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나 모든 문장을 조금 설명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believe라는 것이 타동사인데요. 타동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목적어가 명확해야 돼. 동작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명확해야 돼. 그래서 I believe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뭐 that이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이 목적어 대상이 확실하니까 believe that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동사를 바로 목적어 명사절 취하잖아요.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명확한 대상이 아닐 경우에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는 전치사의 힘을 타동사 뒤에다 집어넣어줘요. 타동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believe라는 것이 타동사지만 예를 들어서 신을 볼까요? 신, G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존재가 정확하게 대상이 됩니까? 믿는 대상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다 할 때는 믿는 대상이 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치사 인을 집어넣어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의미를 약화시켜줘요. 그래서 believe in이라는 것은 나는 신을 믿다 할 때 I believe God 아니고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think도 마찬가지잖아. think 다음에 that은 바로 목적어 생각하는 대상이 명확하면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만 불명할 때는 think of나 think about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elieve in 하면은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believe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또는 가치 또는 추상적인 것을 믿다 할 때는 believe in을 씁니다. in을. 그래서 뭐뭇의 존재를 믿다, 뭐뭇의 가치를 믿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believe in을. 그러면 여기 볼게요. 펜 아키텍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believe in은 펜 아키텍처라는 것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가치를 믿는 거예요. 저 가치를. 그래서 아카데미 학계는 펜 아키텍처의 존재를 또는 가치를 믿는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분사구문으로서 이걸 수식해주네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네요. meaning 대신에요. 자, meaning 대신에 대세 밑줄이 들어갔죠. 이건요. 동사나 준동사인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나타냅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 뒤에 대세 밑줄이 들어가면 1대1 대응관계 상대 개념이 what이에요. that과 what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that과 what도 마찬가지예요. that과 what도 아까 which와 in which를 물어보는 것처럼 완불로 판단을 합니다. 완불. 그죠? 완전 불완전한지. 완전한 절이면 that 명사절, 불완전한 절이면 what 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what. 완전 불완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완전 불완전을 따지기 힘들 때는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접속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자, meaning 대시 들어갔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완전 불완전을 따져봅시다. 주어가 knowledge입니다. 그냥 평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고요. Research produced should be made public to encourage the innovation. Research, 과학이 produce 생산하는 지식이죠. 과학이 research는 조사나 연구가 생산하는 배출하는 지식 이렇게 돼요. should be 동사입니다. should be made 동사입니다. made 뒤에 public은 주격보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지식은 public to encourage는
encourage 하기 위해서 public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거. 공개되어져야 돼. public 형용사예요. 형용사. 뭐 하기 위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 연구가 생산한 지식은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는.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 혁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미하는 fan architecture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절이고 대은 맞습니다. 이거 한 가지 적어놓으세요. should be made. 밑줄 꺼놓으시고 동사가 비동사 pp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수동태로 나오잖아. 그럼 타동사가 수동태로 됐다는 소리거든. 그건 타동사가 수동태로 되면 이건 자동사화 된 거야. 자동사화 됐다고 보면 돼. 그래서 비동사 pp의 수동태 동사는 자동사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보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가 나오면 이것은 일형식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오면 이건 주격 보호니까 이게 이형식이 되는 거고. 보호로서 올 수 있는 품사, 명사나 형용사나 또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수동태 뒤에 이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형식이 되고. 됐습니까? 둘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should be made는 수동태로 나왔죠? public은 형용사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완전한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동사가 수동태로 나오면 뒷구조가 전치사 또는 보호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형식, 2형식으로 나뉘고 완전한 절이다. 그죠? 완전한 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은 driven 되어집니다. 수동태가 나왔네요.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동사화 됐고 전치사가 나왔네요. 1형식입니다. 그죠? 1형식. 자, inner quest, 내부의 어떤 의구심에 의해서 driven 되어집니다. 어떤 quest냐면 to understand는 이해하고자 하는 자, nature of the universe, 우주의 어떤 특징이나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inner quest에 의해서 driven 되어집니다. 그리고 extreme reward, extreme 외적인 보상은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 보상은 이게 동사입니다. 이다. 무엇이냐면 recognition of their fears.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주어입니다. extreme reward가 주어고요. 동사가 아네요. 얘 틀렸네요. s가 안 붙었잖아요. 단수니까 자, r을 쓰지 않고 is를 써야죠. 단수니까 i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하나 나왔다. 이거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어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른 어법성이 좀 중요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출인데 이제 해봤습니다. 내가 기출이라고 말한 것은 작년에 나와 있는 작년에 시험 봤던 전국 합격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기출을 포함해서 기출입니다. 알겠죠? 이게 수능 기출이 아니고. 자, 그래서 12페이지의 실전 문제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 13페이지, 1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할 거고 복습을 반드시 할 때 꼼꼼하게 독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져 있는 어법성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자, 수혜일치에서 안 돼 있는 거 주어동사 찾아서 한번 수혜일치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꼼꼼한 독해와 해석을 연습하면서 어법을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목적이 독해력도 증강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수혜일치의 기본 개념들을 정리했고요. 실전 문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 작년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정리를 하자고. 자, 고생들 했어요.